근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지금 내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있고 네. 내가 막 짜증나는 일이 있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으로 가면 그 행복이 오히려 더 뭐 좋은 말로 전염이 돼서 전염이 돼서 더 행복해지고 그 책이 있어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서 결론을 낸 게 바로 행복 전염입니다. 아. 행복이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예, 같아요. 불행도 전염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연구를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것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네. 내 옆에 행복한 친구가 있으면요, 내 행복 지수가 15%가 올라갑니다. 아. 그럼 행복한 친구 10명만 있으면 15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 연구를 이 사람들이 하면서 하는 말이 행복이 왜 개인에게 달렸냐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조사하니까. 그게 아닌데. 네, 주변 사람들하고 다 사회적인 건데.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하여간 이 미국 놈들이 문제야. 네, 그런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복해지면 다 같이 행복해지는 어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다 불행해지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장치고, 네. 또 한 가지는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건데요. 네. 이 심리학에서는 보통 회피 동기 대 성취 동기, 또는 네. 회피 동기 대 적금 동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회피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를. 네. 네. 그래서 성취나 접근 동기는 긍정적인 것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예. 쟁취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유를 들자면 내가 부산에 가긴 가는데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무서운 짐승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네. 부산까지 뛰는 거예요. 영화 부산행이네. 이게 회피 동기죠. 그렇네요. 회피 네. 동기. 네. 회피 동기는 문제가 뭐냐면 대전까지 가도 네. 회피 동기 때문에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불안하죠. 왜? 짐승이 안 죽었기 때문에. 예. 부산 가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성취 동기는 내가 부산이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대전까지 가면 어떨까요? 기분 좋아지겠죠. 그렇죠. 훨씬 더 행복해지겠죠. 네. 점점점 부산까지 가면 만만세. 와.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회피 동기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평생 불안, 초조, 고통 뭐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이걸 비정상적인 삶, 심지어 정신장애의 본질이라고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요. 네, 무엇으로부터? 회피하고 진짜. 예, 예. 불안 같은 거, 생존 불안, 존중 불안 뭐 이런 거, 또는 뭐 낮은 자존감 등등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그게 인생의 주된 동기예요. 네. 회피 동기 때문에 사는 거죠. 예. 근데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성취 동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네. 이런 걸 이루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없기 때문에, 즉 고립적 생존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존중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회피 동기에 기초한 삶을 거의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목표, 인간다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도망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데 돈이 벌려. 네. 이거랑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회피 동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서울대학에 가고 싶어. 이것도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엄마의 사랑을 잃으니까. 네, 네. 또는 뭐 사회적으로 존중을 못 그렇죠,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면 공부가 재미없어요.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네. 재미없는 공부를 죽으러 한 놈들이 엘리트가 되면 윤석열, 한동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 내가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회피 동기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고 정신병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최소한 생존 불안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굶어 죽을까봐 네,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표현했었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살 거냐, 즉 밥을 먹기 위해 살 거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을 것이냐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인간다운 삶은 밥을 먹기 위한 삶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 거예요. 예.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 어떡하냐. 먹고 살려면 다 해야지. 이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맞습니다. 그 예. 레파토리. 예. 여기에선 해방돼야 되잖아요, 이거죠. 아, 그래야 이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은 저는 생존권이 국가로부터 보장될 때 기본소득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다. 바야흐로 이제 인간의 시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 아니고 그냥 생존권이 다 잘 보장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돼. 그러면 굳이 기본소득을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장되는 것이 네. 개인 간의 경쟁과 투쟁, 갈등 속에서 보장되는 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예. 인간관계가 악화될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권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을 저희가 계속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다. 예. 예. 만약에 경제가 잘 나가서 각자가 미친 듯이 서로 싸워서 다 생존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쳐요. 네. 인간관계가 너무 나빠지기 그렇죠. 때문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불안이 생기고. 예, 경쟁하면서 존중불안이 생기고. 서열 경쟁하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상처 있고 예. 인간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그렇죠. 이거는 생존불안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니까 각자 챙기는 방식은 안 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그걸 해야 되겠죠. 아, 이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뭐 이제 임계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된 사회에서는 잘못하다가는 이 임계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총만 쉽게 구하면 미국처럼 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아무나 나와서 총으로 막 갈게 되는 예. 인간을 증오해서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 입어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상처가 생겨요? 개인 간 경쟁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오징어 게임이나 뭐 격투기 시합을 이렇게까지 계속하면서 살 수는 없다. 네. 그런 사회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이미 거의 전 넘어섰다고 보고 예.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회피 동기가 아니라 성취 동기나 접근 동기를 그렇네요. 통해서 예. 살아갈 거고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니까 당연히 창조성이 창발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창의성이. 예. 국가도 훨씬 발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몰입도 안 되고 그쵸. 창의성도 나올 수 없거든요. 예. 자기가 다 각자 좋은 일을 하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요. 잠재력을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에도 큰 이익이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 경쟁하고 성적 순으로 줄 세우고 하는 경쟁 시스템에서 가끔씩 야 이렇게 교육은 그지 같은데 김연아 같은 애 나오고 박지성 물론 박지성은 뭐 히딩크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끔씩 진짜 특출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술이든 어디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겠다. 제가 볼 때 유대인들 빼앗치겠다. 아이고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김연아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잠깐 하면 네. 김연아 선수가 원래 세계적인 선수를 발돋움하기 전에는 예.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서 코치라는 분인가 오서 남자. 예, 예, 초청을 예. 해왔죠. 예. 이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오서 코치가 처음에 와서 김연아 선수를 보고 한 말이 뭐냐? 너 왜 스케이트를 즐겁게 타지 못하냐?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둡냐? 예, 예, 예. 그래서 스케이트는 재밌고 즐거운 거고 너는 소질이 있는데 재능이 그러니까요. 엄청난데 왜 즐기지 못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연아 선수 거기서 통찰이 온 겁니다. 땡 하고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예.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예. 부모님이 타락을 해서 탄 거예요, 스케이트를. 예. 그러니까 회피 동기로 한 그렇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거죠. 음. 자질이 꼽혀나지 않고. 예. 오소 코치가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탈 이유가 없다. 이거는 너가 재질이 있고 네. 좋아하면 되는 거다. 싫으면 안 타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즐겁게 즐겨라. 예.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코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또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아사다마오 이런 애들이 게임이 안 되는 게 예. 김연아는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즐기니까 못 따라가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기본소득 효과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일 그 즐기는 스케이팅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네. 내가 우승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 불안하면 더 못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긴장해서. 네, 긴장해서 더 못하거든요. 네. 근데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네, 뭐 우승할 수도 있고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뭐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데는 오소코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각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잠재력이 말씀하신 이런 그 회피 동기 때문에 잠재력이 다 그냥 깔고 뭉개진 그렇죠. 게 아닌가. 자기 재능을 못 살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 되면 그게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교육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요. 야 대학 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잘 하면 된다. 네. 이런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책의 주제입니다. 가짜 사랑 권한 사의 주제인데 네. 기본소득이 인간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사람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또 받고 하면서 네, 살 때 네, 네. 인간답게 사는 거고 네. 그래서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밥 없이는 살아도 인간은. 맞습니다. 근데 동물이 아니니까. 네. 오늘날 수많은 문제가 사실 네. 진짜 사랑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북유럽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여성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북유럽은 인간관계가 돈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미국은 근데 그렇더라 이거죠. 와보니까. 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북유럽 청년들은 상대방이 돈 얼마 버는지 직업이 뭔지는 별 관심이 없대요.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거예요. 중요하죠. 그럼 뭐가 관심이냐? 네.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뭐고 취미가 뭐냐? 아, 옛날에는 우리도 알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한때.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그렇게 하면 저 성물이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면서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도 이상한 나라가 되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상대방은 당연히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걸 굳이 따질 이유가 없고 굳이 뭐 결혼해서 애도 다 국가가 키워줘요. 아, 그렇네요. 무상교육으로. 그러니까 네. 그것도 둘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네. 오로지 사랑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서로. 그러니까 사랑이 돈에 오염되는 것이 예방된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부모 자식 관계.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무겁죠. 상당히.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양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부모들도 네. 저는 이제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야 옛날 얘기야 자식 없는 게 나아 이래요. 요즘은 누가 자식들이 부모를 거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도 자식 보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껄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돈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을 받는 경우에도 불편해하고요. 자식으로부터 부담 주는 것 같으니까. 네. 아, 쟤네들도 힘들 텐데 또 내가 한번 찾아가면 용돈이라도 주려고 그럴 텐데 안 가야지. 뭐 이런다든가. 또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죠. 다른 부모들은 그렇죠, 그렇죠. 자식들 뒷바라지를 더 한다는데 나는 무능해서 뒷바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돈 문제가 끼어들어서 부양 문제가 끼어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여성 말에는 의하면 북유럽은 그런 게 없대요.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네. 자식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이 없고요. 그런- 부모도 자식한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 돈이 빠진 상태에서 온전하게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또 어린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애한테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네요. 무상교육, 무상의료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돈과 관련시켜서 대하지 않아요. 자식도 부모 등짝 뺏겨서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놈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없는 없으니까. 거죠. 그리고 공부하라고 괴롭히지도 않아요. 네, 네.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모든 게 선순환이네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이
인간관계가 돈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소득이야말로 그걸 해주는 거예요. 네. 인간관계가 돈에 오염되는 걸 방지시켜주는 겁니다. 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청춘 남녀들은 연애할 때 너 얼마 버니?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예. 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돈이 얽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 끼어들면서 네. 인간관계를 오염시키는 건데 그 점을 기본소득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